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대화와 어휘, 문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212쪽의 위를 보시면 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눈에 익은 곳이죠? 관광으로도 많이 가는 곳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진 속의 문화유산은 중국의 병마용입니다. 병마용은 진시황릉에 있는데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은 황제지요. 진시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동쪽에 거대한 공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무덤 속에 함께 넣을 여러 가지 물건, 즉 부장품을 마련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무덤과 무덤 속 부장품은 1974년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다고 하죠. 진시황릉은 진시황이 묻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하궁전과 그 주변 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에는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 마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병사, 말, 마차 등을 병마용이라고 하는데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실제 사람과 말, 물건을 보고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진짜 무덤은 지하궁전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아직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물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파내기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중하게 문화유산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에도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로 인도 아그라시에 있는 궁전 형식의 묘지, 즉 무덤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던 왕비 뭄타즈 마할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었다고 하네요. 타지마할을 짓는 동안 2만여 명의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고 무굴 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등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타지마할의 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궁전의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터키, 이집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귀한 보석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은 전체적으로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하얀 외부와 내부의 벽은 화려한 보석과 꽃, 독특한 문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가지각색의 돌로 아름답게 장식된 묘가 있는데요. 바로 뭄타즈 마할과 샤자한의 무덤입니다. 처음에는 뭄타즈 마할의 묘만 있었지만 샤자한이 죽은 후에는 자한의 묘도 함께 있게 된 거죠. 어떠세요? 두 사람의 사랑이 죽은 뒤에도 계속 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화려하고 우아한 꽃으로 장식된 관은 모형이고 실제 시신은 타지마할의 지하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지마할의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산 꼭대기에 지어진 종교 건축물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수리야 바르만 2세라는 왕이 자신이 죽고 난 후를 대비해서 지은 무덤이면서 또 종교 공간인데요. 힌두교 건축물로 지어졌지만 후대에 불교 건축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앙코르와트에 여신상이 많은데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하네요. 건물 꼭대기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서 무섭고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는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문화재는 모두 왕들의 무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오래도록 보려면 잘 보존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아래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깨지고 부서지거나 변형되는 등 훼손이 많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화유산은 중국의 러산대불입니다. 러산대불은 중국 스촨성 러산시 절벽에 새겨진 부처의 상입니다. 홍수나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713년부터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803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러산대불은 바위에 새긴 부처상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네요.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산대불이 완성되었을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불상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그대로 맞아 훼손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과 산성비가 원인이 되어 불상의 머리, 코, 귀 등의 색이 흑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산성비는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 내리는 비로 돌이나 건물을 녹여 부서지게 합니다. 지금은 공장과 화물차 운송로를 폐쇄하는 등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운송로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에 실어 보내는 길을 말합니다. 폐쇄하다는 문이나 통로를 막아버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에 실어 보내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러산대불의 훼손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보호 정책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의 얌 첨탑입니다. 첨탑은 꼭대기가 뾰족한 탑을 말합니다. 얌 첨탑은 12세기 아프가니스탄의 구어 지방에 세워진 아름답고 화려한 탑입니다. 구운 벽돌을 쌓아 올린 이 탑에는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요. 특히 고대 아라비아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첨탑은 이슬람 건축의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후대의 건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얌 첨탑은 200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겠죠? 훼손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국가 간 전쟁과 내전이라고 써있네요. 내전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영국, 미국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문화재를 관리하기 힘들겠죠? 오래된 건축물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이런 문화재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황을 보니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며 현재 보수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루빨리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 끝나고 얌 첨탑이 안전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이 세우고 살았던 곳으로 1911년에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아마존강 상류에 있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추픽추도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원인은 관광산업과 개발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곳이니 누구라도 가보고 싶겠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추픽추를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 온다면 그만큼 훼손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주변에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도 오염되기 쉽겠죠? 현재는 건축물의 훼손과 자연 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훼손이 심한 문화유산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훼손된 문화재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훼손이 심한 문화재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소중한 문화재를 볼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을 볼 때에는 그냥 구경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반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 수를 제한해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을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의 수를 제한해서라도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13쪽의 대화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와 민수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엇을 느끼게 됐는지 대화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대화를 들어봅시다. 민수야,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나왔다? 내 말대로 앙코르와트에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 여기 이 밀림 속의 사원이며 호수가 아주 장관이야. 난 그렇게 큰 유적지는 난생 처음 가봤어. 과연 세계문화유산이라 할 만하지 않니? 맞아. 열대 정글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라워. 나 역시도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니까. 그런데 건물 여기저기에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마음이 씁쓸했어. 뒤늦게 보수공사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까웠고.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오랜 세월 탓에 집안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데 말이야. 비단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화보존단체에 가입해보는 게 어떨까?
기금 마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던데.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잘 들으셨나요? 영수 씨와 민수 씨는 어디에 갔다 왔나요? 네, 앙코르와트에 다녀왔죠. 영수 씨와 민수 씨는 앙코르와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과 대화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수 씨가 민수 씨에게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민수야, 우리가 배낭여행 가서 찍은 사진 나왔다? 내 말대로 앙코르와트에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 물건을 넣어서 등에 매는 가방을 배낭이라고 하는데요. 배낭 안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서 넣고 경비를 절약하면서 다니는 여행을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앙코르와트에 가자는 제안은 민수 씨가 먼저 했나 보네요. 영수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밀림 속의 사원이며 호수가 아주 장관이야. 여기에서 밀림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숲을 말합니다. 또 사원은 교회나 성당, 절 등과 같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관은 규모가 크고 훌륭해서 볼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훌륭한 경치나 볼거리를 보고 장관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또 사원이며 호수라는 말에 이며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이 문법은 둘 이상의 행위나 상태를 동등하게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밀림 속의 사원과 호수가 모두 규모가 크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난 그렇게 큰 유적지는 난생 처음 가봤어. 과연 세계문화유산이라 할 만하지 않니? 여기에서 난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과연은 알고 보니 정말로라는 의미로 이미 들은 이야기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진 씨가 예쁘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 직접 보니 정말 예뻤다면 소문대로 수진 씨는 과연 예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앙코르와트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장관인 앙코르와트의 모습을 확인하고 정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연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열대 정글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 정글은 밀림과 같은 말로 영어 정글을 한국어로 쓴 말입니다.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매우 놀랄 정도로 엄청나고 굉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매우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이 딱 벌어지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입이 벌어지나요? 아주 놀라운 일을 듣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입이 벌어지겠죠? 이렇듯 매우 놀라거나 좋아하다의 의미로 입이 딱 벌어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은 입이 크게 벌어진 모양을 표현한 말입니다. 영수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라워. 여기에서 웬만하다는 어떤 것이 보통은 넘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의미로 웬만한 도시 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통이 넘는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수 씨와 민수 씨가 다녀온 앙코르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 정글 한가운데에
큰 돌로 지어진 사원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보통이 넘는 도시 규모라는 것도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민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도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니까. 여기에서 웅장하다는 규모, 크기가 아주 크고 엄청나다의 의미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고궁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지요. 압도당하다는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꼼짝 못하게 함을 뜻하는 압도라는 단어에 피동의 뜻을 가진 당하다라는 말을 더한 단어입니다. 민수 씨는 앙코르와트의 웅장한 크기 때문에 꼼짝 못할 정도로 굉장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마지막 압도당했다니까 에서 다니까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질문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강조하며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또 숙제를 했냐고 묻는 경우 숙제했다니까 라고 말해서 나는 숙제를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영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앙코르와트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고 하면서 앙코르와트를 본 느낌을 말했죠. 영수의 이 말을 듣고 민수는 나 역시도 앙코르와트의 웅장한 크기에 압도당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다니까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물 여기저기에 부서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마음이 씁쓸했어. 뒤늦게 보수공사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까웠고. 여기에서 부서지다는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의 의미입니다. 훼손되다는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리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다라는 의미로 자연 환경이나 문화재 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괴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씁쓸하다는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싫거나 언짢다의 의미입니다. 헤어졌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애인을 생각할 때 씁쓸한 기분이 들겠죠? 민수는 앙코르와트 건물의 여기저기가 훼손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언짢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는 오래되어 낡은 것을 보충해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훼손될 위험이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보수해야 하겠죠? 그런데 앙코르와트는 훼손된 곳도 많고 제때 보수하지 않고 뒤늦게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네요. 민수 씨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의로 말미암아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법은 앞문장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원인이나 이유로 하여 뒷문장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한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문화재들이 파괴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다는 정말 그런 것으로 절실하게 느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재해나 인간의 행위 때문에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듣기만 했는데 직접 앙코르와트에 와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정말 현실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민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은 점점 많아지는 반면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여기에서 소실되다는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불에 타서 없어지다의 의미입니다. 또 황폐화되다는 집,
토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거칠고 못쓰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구는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법 는, 은, 니은, 인 반면은 앞문장과 반대의 사실을 연결하여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소실되고 황폐화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나 복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 씨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탓에 집안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집안은 땅의 표면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랜 세월 탓에에서 탓에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법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탓의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상황의 내용이 와야 합니다. 민수 씨의 말에서 보면 오랜 세월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결과는 바로 집안, 즉 땅의 표면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비단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 영수는 유명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여기에서 비단은 주로 아니다 등의 부정하는 말 앞에 쓰여서 다만, 오직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직 세계유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죠. 또 영수는 문화재에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인류의 역사가 숨쉬는 모든 문화재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민수 씨는 자신도 영수 씨와 같은 느낌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는 완전히, 모두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동감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동감이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주 강하게 공감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민수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문화보전단체에 가입해보는 게 어떨까? 기금 마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한다던데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으로 끝나지 않고 민수 씨와 영수 씨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은 문화보존단체를 찾아갈 것 같네요. 보존이라는 말은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남아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보존단체는 사라져가는 유형, 무형 문화를 찾고 보호하고 관리해서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승되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행사에 쓸 기본적인 자금을 말합니다. 문장 안에 말이 나온 김에, 내친 김에에서 는, 은, 김에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법은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기회에 그와 관계 있는 다른 일도 함께 할 때 사용합니다. 오랜만에 외출한 김에 화장품도 사고 머리핀도 샀다 라는 문장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그 기회에 화장품과 머리핀도 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민수는 문화유산의 훼손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말을 했고 그 기회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문화보존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에서 내치다는 이미 일을 시작하거나 그 일에 나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문화보존단체 가입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했으니까 그 기회에
오늘 가보자는 의미로 내친 김에 오늘 가볼래? 라고 말한 거죠.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화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민수는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영수의 제안을 반대한다. 민수 씨와 영수 씨는 모두 문화재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마지막 대화에서 영수 씨가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고, 이러한 영수 씨의 말에 민수 씨는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2번. 두 사람이 다녀온 세계유산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앙코르와트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훼손된 것을 보고 민수는 마음이 씁쓸했다고 했고, 영수는 인간의 행위로 인한 문화재 파괴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내용과 다릅니다. 3번. 최근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3번 내용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4번. 여행 당시 앙코르와트에서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수 씨가 훼손된 앙코르와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뒤늦게 보수 공사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고 했죠. 이 말로 보아서 뒤늦게라도 앙코르와트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볼까요? 대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답을 찾으셨나요? 영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던데, 역시 직접 보니까 그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재해, 전쟁 같은 인간의 행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본 적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보셨나요? 그곳에서 어떤 문화유산을 보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7과를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같이 살펴볼까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인도를 여행했는데요. 많은 관광 명소 중에서 타지마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타지마할은 왕이 사랑하는 왕비인 마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22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궁전 형태의 묘지인데, 아름다운 건축 양식은 물론 손으로 직접 만든 대리석의 무늬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네, 인도의 타지마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군요. 인상적이다는 어떤 대상이 마음에 주는 느낌이나 작용이 뚜렷하고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외모는 인상적인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도하다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액은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을 의미합니다. 또 들이다는 들다의 사동형입니다. 보통 돈이 들다로 사용되어서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쓰이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행은 호텔에서 묵어서 돈이 많이 들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사동형으로 돈을 들이다 라고 사용하면 돈을 쓰다의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최신형 컴퓨터를 마련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감탄이 절로 나오다에서 절로는 저절로의 준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지마할의 벽에 여러 가지 무늬들이었나 봅니다. 아름다운 건축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손으로 만든 대리석의 무늬를 보면 너무 훌륭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 대화를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